자, 앞전에 저희가 DS 언더바 EMP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왔죠. 즉, 이것은 DB에서 데이터를 SQL문을 통해서 가져오고 샘플 데이터까지 가져온 환경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는 DS 언더바 EMP를 가지고 화면에 그려 있는 컴포넌트에다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 위지그 방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DS 언더바 EMP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그리드에다가 딱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는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레코드와 컬럼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풀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자,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화면을 실행을 해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에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는 지금 스크립트 탭을 보게 되면 전혀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그냥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자, 이거에 바로 바인딩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드 작업하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바인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드에다가 먼저 바인딩한 이유는 다른 컴포넌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용도. 하지만 그리드는 레코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표현해 줄 때 현재 선택된 정보에 대한 컬럼을 표현해 주는데 로우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활용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드는 오른쪽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성명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볼 겁니다. 자, 바인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DS 언더바 EMP를 끌어다가 여기 성명에다 놓습니다. 네임에다가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바인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기본적으로 밸류 프로퍼티에다가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DS 언더바를 통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줄 컬럼 풀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풀 네임 선택하고 OK 저장. 자,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에 올리비아라고 하는 성명이 출력이 되죠. 두 번째 레코드를 선택해 볼까요? 자, 존이라고 하는 성명이 출력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수정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에디터에도 수정이 되고 그리드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드와 에디트는 무슨 연관 관계가 있길래 값이 같이 바뀔까요? 자, 제가 바인딩 순서를 그리드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드에 있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고요. 같은 데이터셋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것만 있는 거죠. 자, 데이터셋은 자기 자신의 컬럼이 딱 바뀌면 내부 엔진이 동작을 해서 이 폼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다 찾아서 또 다른 컴포넌트가 바인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인딩 되는 데이터셋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주라고 하는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의 값이 반영이 돼도 그리드도 함께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드와 에디트는 연관관계는 없다. 동일하다고 하는 건 동일한 데이터셋을 바라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바인딩하는 방법은 데이터셋을 통째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폼이라고 하는 서비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스가 있는 디렉터리 서비스 위치죠. 자, EMP 러바 EXE라고 하는 폼 소스가 있고요. 앞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게 되면 펼쳐집니다. 자, 쭉 내리면 오브젝트스에서도 또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셋 정보들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DS 언더바 EMP를 또 클릭하게 되면 컬럼 ID까지 펼쳐집니다. 자, EMP ID를 여기에 있는 EMP ID로 끌어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놓고 자, 그러면 바인드 아이템 창에 뜨면서 이번에는 최하위단 컬럼 아이디를 매칭시켜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컬럼 아이디가 매치까지 돼요. 여기서는 OK만 해주시면 돼요. OK, 저장, 리로드. 자, 리로드를 했는데
성명 같은 경우에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는데 이상하게 EMPL 아이디는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고 invalid value라고 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invalid value는 해당 컴포넌트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를 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EMPL 아이디가 뭐길래, 즉 어떠한 컴포넌트길래 표현을 못하는지 볼게요. 자,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봤더니 해당 컴포넌트는 마스크 에디트예요. 마스크 에디트. 자, 앞전에 제가 컴포넌트 종류 설명을 드릴 때 마스크 에디트에는 2개 속성을 꼭 지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마스크 에디트는 2개 속성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뭐였을까요? 예, 첫 번째 타입, 두 번째는 포맷. 맞습니다. 예, 타입과 포맷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EMPL 아이디에서 타입을 볼게요. 타입을 봤더니 넘버래요. 자, 이 타입은 여기에 들어올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저희가 4번을 넣어줄 거잖아요. 자, EMPL 아이디를 봤더니 AA001, AA002 스트링이죠. 자, 여기를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가 포맷이에요. 포맷을 봤더니 비어있네요. 앞에 샘플에서는 주민번호가 들어있었고 샵샵샵 다시 샵샵샵샵이 있었어요. 자, 원래 비어있는 게 맞습니다. 앞에는 제가 아스타 처리하는 중괄호 처리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채워놨던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개발할 때는 포맷을 다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포맷을 선택하고 F1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볼 컴포넌트가 마스크 에디트이기 때문에 마스크 에디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쭉 내리면 중간 정도에 타입 속성이 스트링일 때 적용되는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자열 마스크, 골뱅이는 모든 아스키 문자를 표현할 수 있대요. 단 한글과 같은 다국어는 불가합니다. 자, 샵은 0에서 9까지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앞에 주인번호가 문자열 형태였지만 실제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샵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 문자는 데이터 자릿수만큼 표현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AA001, AA002 할 거기 때문에 5개의 문자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스타는 영문 대소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숫자 9는 영문 대소문자에다가 10진수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문 대문자만 입출력할 때는 A를 써주는 거예요. A. 자, 영문 소문자만 할 때는 소문자 A. 자, 대문자에다가 10진수를 하려면 Z. 소문자에다가 10진수를 하려면 소문자 Z. 자, 저희는 AA001, AA는 대문자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001은 숫자만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스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자, 힌트. 대문자만 입력받는다. 그리고 숫자는 10진수만 입력받는다. 그러면 5개의 포맷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골라보세요. ZZZ. Z는 대문자도 들어가고 10진수도 들어가요. 근데 AA001, AA는 대문자만 들어가요. 자, AA 샵샵샵을 씌웠습니다. 네. AA 앞에 2개는 대문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대문자 A 2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뒤에는 숫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샵이 맞습니다. AA 샵샵샵. 맞아요. 자, 이것을 AA 샵샵샵으로 주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이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그러면 AA001, AA002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저라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기다 다시를 줄 것 같아요. 다시. AA-001, 002. 즉, 앞에는 영문자고 뒤에가 숫자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사용성명을 좀 더 고려한다고 하면 저라면 다시도 넣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AA 샵샵샵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가지 방법으로 바인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느냐? 메리드, 하이어데이트, 셀러리, 메모 이 4개에 대해서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바인딩을 해보시고요. 자, 셀러리가 마스크 에디트예요. 마스크 에디트. 여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넘버로 표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위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것만 하는 거예요. 네 개. 자, 바인딩 하는 방법 두 가지. 데이터셋을 통으로 드래그하는 방법. 두 번째는 CI 컬럼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인딩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네 개를 바인딩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애뉴얼 셀러리는 마스크 에디트입니다. 마스크 에디트에 숫자로 표현해 주시고, 천단위, 콤마 표현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메리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해볼 거예요. DS 언더바 EMP를 끌어서 체크박스에다 놓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인드 아이템이 뜨게 되면 여기에 메리드라고 하는 컬럼을 연결시켜 주면 되죠. 메리드, 오케이. 저장, 리로드. 자, 바인딩이 되면 데이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하이어 데이트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DS 언더바 EMP에 하이어 데이트 컬럼을 드래그해서 칼렌더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컬럼 아이디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OK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장, 리로드. 자,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거 보셨을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인딩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자, 하이어 데이트를 일단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옆에 보게 되면 자, 저희가 프로퍼티 설명할 때 네 번째 바인데블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데이터셋 부분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바인딩에 되어 있는 건 value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드래그 앤 드롭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value 값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굳이 드래그 드롭 하지 않고서도 셀러리를 한번 해볼게요. 셀러리에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DS 언더바 EMP에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연결을 시켜줘도 되는 거죠. 저장, 리로드. 자, 보시면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메모도 한번 해볼게요. 메모는 제가 인풋 필터 텍스트 사용해서 바인드 앱을 선택하고 인풋 필터 텍스트에 value라고 하는 곳에 찾은 다음에 DS 언더바 EMP에 메모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저장, 리로드. 자, 이렇게 바인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거고요. 추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셀러리는 마스크 에디트이기 때문에 1000단 이상 콤마 찍어주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마스크 에디트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퍼티의 첫 번째가 타입이겠죠. 타입을 넘버는 디폴트예요. 자, 두 번째가 포맷입니다. 포맷. 자, 이곳의 포맷을 어떤 속성으로 지정을 하셨을까요? 하신 분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포맷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콤마, 샵. 자, 이 부분은 샵, 콤마, 샵은 정수값만 표현해 준 거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점, 0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장, 리로드. 자, 이렇게 되면 1000단 이상 숫자도 표현이 되고 소수 자름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1000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질문 들어온 거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라면 포맷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샵 콤마 샵 0.00. 자, 원자리에다가 0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DB의 테이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값이 null 값으로 들어있어요. null 값으로. 자, 그러면 null 값인 데이터를 레포트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쭉 나오다가, 금액이 쭉 나오다가, 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값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SQL문을 만들 때 널이면 0으로 가져오도록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외에도 이러한 포맷 정보를 이용해서 0을 주게 되면 값이 있으면 해당 숫자 값이 나오고 값이 없으면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길 권장드립니다. 자, 메리드의 바인딩이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메리드. 자, ds 언더바 emp를 끌어다가 체크박스에다 놓고요. 그러면 바인드 창이 뜨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메리드 컬럼이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게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값이 바인딩 될 수도 있어요. 지워주세요. 그래서 메리드가 일단 여러 번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일단 메리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다시 바인딩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리로드하고 바인딩 된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은 드래그 드롭을 해서 또는 value라고 하는 곳에다가 값을 세팅을 해줬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바인딩에는 value 외에도 다른 프로퍼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프로퍼티는 바인딩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메리드에 있는 체크박스 사이즈를 줄입니다. 자, 체크박스만 남겨놓고 줄여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카렌다를 그리겠습니다. 달력. 카렌다.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자, 이 카렌다는 이 사용자가 결혼을 했으면 보여줄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걸 구현해 보자면 대부분 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겁니다. 스크립트에서 데이터셋의 메리드가 체크면 비지블 true, false면 비지블 false 해주도록 구현을 할 텐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돼요.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인딩으로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해당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건 비지블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비지블. 자, 바인데블에서 비지블을 찾습니다. 비지블. 자, 그러면 비지블에는 true, false 값이 들어가면 되죠. ds 언더바 emp에 이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메리드가 가지고 있죠. 메리드가 결혼했으면 true, 안 했으면 false.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리로드. 그렇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여주죠. 이게 바인딩이에요. 자, 스크립트 코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퍼티는 바인딩만 잘 활용하면 스크립트 코딩 한 줄도 없이 구현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메모 부분을 잘 봐주세요. 메모를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칼라 값이에요. 칼라 값. 자, 메모에 여기 백그라운드를 요 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색깔로.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자, 텍스트 에어리를 선택하고요. 바인드 앱을해서 백그라운드는 프로퍼티가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ds 언더바 emp의 칼라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메모가 가지고 있죠. 메모. 저장. 리로드. 자, 그러면 자, 색칠을 따로 스크립트 코딩 안 해도 바로 그냥 색칠이 됩니다. 이렇게 바인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인딩을 이 프로퍼티와 잘 설계하는지 알아서 코딩량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바인딩을 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목록형 컴포넌트, 콤보, 리스트박스, 라디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형 컴포넌트는 바인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일처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목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저희는 콤보를 선택할 때 부서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자, 포지션에는 직위 정보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에는 남녀 기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서 정보를 가져오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ds 언더바 dpt라고 하는 부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고요. dpt cd와 dpt name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기는 ds 언더바 포스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포스 cd, 포스 name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데이터셋 영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바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콤보에다가 바인딩을 할 겁니다. 자, 목록형 컴포넌트는 이너 데이터셋을 먼저 세팅합니다. 이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템을 연결하는 걸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한다라고 합니다. 자, 부서 정보는 ds 언더바 dpt가 가지고 있고요. 마우스를 끌어서 콤보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밑에 거 선택하는 거. bind inner dataset. 자, 코드 컬럼, 부서 코드, 데이터 컬럼, 부서 네임, 사용자한테 보여줄 컬럼은 데이터 컬럼, 실제 원본 데이터와 연결할 컬럼은 dpt 코드입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저장,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콤보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셋 정보가 나오죠. ds 언더바 cd, 부서 정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템 만드는 건 이게 끝이에요. 데이터셋 만들고 이너 데이터셋만 바인딩을 해주고. 하지만 레코드를 바꿀 때마다 바인딩이 돼야 되는데 바인딩이 되지 않죠. 추가적으로 바인딩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뭘로? ds 언더바 emp로. 자, 똑같아요. 이 방법은 ds 언더바 emp를 끌어서 콤보에다 놓습니다. 이제는 위에 거 선택하는 거예요. 위에 거. 자, 클릭을 하면 아까 여러분이 많이 봤던 바인드 아이템 창이 뜨고요. 여기에 있는 부속 코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부속 코드를 연결시키면 팝업에 있는 부속 코드와 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서 네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저장, 리로드. 자, 롤을 바꿀 때마다 바인딩도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리스트도 나타나고. 끝입니다. 콤보를 연결하는 방법 끝이에요. 자, 밑에는 리스트 박스네요. 리스트 박스는 이미 목록을 연결해 놨어요. 자, ds 언더바 포스를 끌어다가 연결을 시킨 거고요. 여기서 밑에 거 선택한 거예요. 밑에 거. 그러면은 포스 cd와 포스 네임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아이템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리로드를 해서 보게 되면 로우가 바뀔 때마다 이 또한 바인딩이 되어 있지 않죠. 추가적인 바인딩을 해주면 돼요. ds 언더바 emp를 끌어다가 리스트 박스에다 놓습니다. 바인딩은 위에 있는 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bind with ds 언더바 emp 여기다가 포스 cd 오케이 저장 리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되죠. 자, 콤보와 리스트 박스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젠더에다가 해볼게요. 남녀, 기타. 자, 젠더에는 실제로 MW라고 하는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는 남자, 여자, 기타. 자, 그런데 데이터셋이 없어요. 물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부속 코드나 직위 코드처럼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너 데이터셋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를 선택을 해주세요. 라디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를 선택한 다음에 INN 이너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어있죠. 자, 그런데 이미 바인딩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포스, 포지션. 여기는 ds 언더바 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디오에서 이너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옆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점점점을 눌러보세요. 자, 이너 데이터셋은 자체적으로 이너 데이터셋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밀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넣어 볼게요. 자, 코드는 M일 때 그냥 편하게 남자, W일 때 여자, 그 다음에 E일 때 기타로 한번 해볼까요? 기타.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밀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너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요. 자, 라디오는 두 개 속성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우 컬럼 카운트. 컬럼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디폴트가 0이기 때문에 컬럼에 하나씩만 표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근데 표현해줘야 될 컬럼이 3개죠. 3을 주시면 돼요. 3을 주면 한 줄에 3개 컬럼을 보여줍니다. 나는 3개 말고 2개만 표현해 줄 거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라디오만 사이즈만 좀 키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자, 만약에 컬럼이 2줄 이상일 때 보게 되면 데이터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기타죠. 자, 디렉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디렉션. 허리존탈로 되어 있는데 얘를 버티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남자, 여자, 기타 순서가 바뀌죠. 자, 허리존탈, 버티컬. 데이터가 방향이 바뀌죠. 정렬해주는 방향.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희는 컬럼 카운트를 3으로 해서 한 줄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너 데이터셋을 만든 거고요. 이것은 아이템을 만든 거지 실제로 데이터와 바인딩한 게 아니죠. 추가적으로 DS 언더바 EMP를 끌어다가 라디오에다 놓고 이번에는 위에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위에 거 여기에는 젠더. 오케이. 저장 리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자, 여자, 기타 이렇게 바인딩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단일 컴포넌트와 목록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바인딩을 다 해봤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다 연결했지만 스크립트 어딜 봐도 한 줄의 스크립트 작성도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바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 그리드로 오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바인딩하는 방법은 DS 언더바 EMP를 끌어서 그리드에다 놓으시면 바로 바인딩 되는 거 보셨었고요. 지금은 이미 바인딩 된 포맷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yes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모든 데이터와 컬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드를 편집하는 방법은 해당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리드 에디트, 컨텐츠 에디트 창이 뜨고요. 자, 기본적으로 3개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타이틀을 담당하는 헤드밴드, 데이터를 담당하는 바디밴드. 자, 그리고 통계, 합계를 내는 서머리 밴드가 있는데 현재는 서머리 밴드가 추가되어 있지 않죠. 서머리 밴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중간쯤에 Add Summary Row를 하게 되면 하단에 서머리 밴드가 생깁니다. Add, Body, Summary.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워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표를 작성하잖아요. 표에서도 타이틀, 데이터, 하단에 합계 같은 걸 표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3개의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로로 표현하는 것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옆으로 표현하는 것을 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셀이라고 해요. 셀.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셀이라고 합니다. 자, 헤더에는 EMPL ID부터 메모까지 컬럼 정보가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리드는 풀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컬럼 정보를 다 표현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컬럼을 꼭 화면에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는 컬럼이 있으면 해당 컬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를 해버리시면 돼요. 즉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지울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리드의 헤더는 데이터셋의 컬럼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런데 데이터셋 컬럼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에게 영문으로 보세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글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EMPL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카테고리로 정렬할 거냐, 알파벳 순서로 정렬할 거냐, 자주 사용하는 속성은 외우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타이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테고리로 정렬해서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EMPL 아이디에다가 4번 한글화 작업을 해줍니다. 풀네임, 성명, DPT, CD, 부서,
포스 CD, 직위, 하이어 데이트, 입사일자, 셀러리, 급여, 젠더에는 성별, 메리드는 결혼 여부, 메모는 그냥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화 작업을 해주시고 OK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타이틀이 한글로 나오죠. 한글. 자, 이번에 바디 영역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바디 영역의 이러한 데이터도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처럼 마스크 에디트도 표현할 수 있고요. 부서 01, 02, 03이 아니라 콤보를 눌렀을 때 이런 콤보 형태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가보게 되면 결혼 여부도 true, false가 아니라 체크박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디자인 포맷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로 가서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바디에 4번 셀을 선택해 줍니다. 바디에 4번 셀. 자, 여기에는 액션에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타입은 사용자가 보는 시점, 에디트 타입은 편집 모드로 바뀌었을 때 시점을 말해주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마스크로 바꿔볼게요. 마스크. 에디트 타입을 마스크로 바꾸겠습니다. 마스크. 자, 마스크는 타입과 속성을 지정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액션에 보게 되면 이러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속성은 밑에서 해줍니다. 액션에 보게 되면 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클릭해 줍니다. 접혀요, 이게. 쭉쭉 접힙니다. 접다 보면 셀 마스크 에디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셀 마스크 에디트. 자, 여기에서 타입이 마스크 에디트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스트링으로 바꿔놓을게요. 스트링. 두 번째, 포맷이 마스크 에디트 포맷으로 바뀌었어요. 이곳에다가 AA 다시 샵샵샵 주면 되겠죠. AA 다시 샵샵샵 이렇게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액션에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마스크로 해주시고요. 쭉 내려와서 셀 마스크 타입을 마스크 에디트 타입의 스트링, 마스크 에디트 포맷을 AA 다시 샵샵샵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행해보지 않아도 여기에 포맷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스타일에 보게 되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라인.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걸 센터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지 않아도 이러한 포맷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장,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자, 이렇게 포맷이 바뀌었어요. 오른쪽 것처럼 작업이 된 거죠. 자, 수정 편집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편집 모드도. 자, 마스크 에디트를 한번 표현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부서를 콤보로 표현해 볼게요. 콤보. 부서와 직위를 똑같이 콤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바디에 부서 정보를 선택하고요. 바디에 부서 셀입니다. 디스플레이 타입을 콤보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콤보 텍스트예요. 자, 콤보 텍스트입니다. 에디트 타입을 콤보로 하겠습니다. 콤보. 콤보는 목록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션에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아래 화살표를 접습니다. 접다 보면 셀 콤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셀 콤보. 자, 이곳에서 콤보 컴포넌트에서는 이너 데이터셋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콤보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DS 언더바 DPT. 자, 코드 컬럼이 콤보 코드 콜로 바뀌었어요. DPT CD. 데이터 컬럼이 콤보 데이터 컬럼으로 바뀌었고 DPT 네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액션에서 디스플레이 타입을 콤보 텍스트, 에디트 타입을 콤보, 셀 콤보로 내려온 다음에 자, 이너 데이터셋이
콤보 데이터셋으로 바뀐 거고요. 자, 코드 컬럼과 데이터 컬럼이 콤보 코드 콤보 데이터 컬럼로 바뀌었다. 자, 오케이. 저장. 자,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스플레이 타입이 콤보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콤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하지만 편집 모드로 바꿔볼게요. 클릭했을 때 콤보로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콤보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기를 똑같이 콤보로 표현해 볼 건데요. 좀 다르게 디스플레이 타입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디에 이번에는 지기셀이겠죠. 지기셀.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콤보 텍스트가 아니라 콤보 컨트롤로 할 거예요. 콤보 컨트롤. 방금과 달린 건 방금 부서에서는 콤보 텍스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디트 타입은 콤보로 할 거예요. 콤보. 자, 셀 콤보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액션 접고 쭉 접다 보면 셀 콤보에서 자, 콤보 데이터셋에 ds 언더바 포스 콤보 코드 콜에 포스 cd 포스 네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액션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콤보 컨트롤, 에디트 타입은 콤보. 부서에서는 콤보 텍스트였습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셀 콤보에서는 이너 데이터셋에 ds 언더바 포스 cd 포스 네임하고 OK. 저장, 리로드.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 타입이 콤보 컨트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콤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텍스트와 컨트롤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편집 모드로 갔을 때는 똑같습니다. 편집 모드로 갔을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콤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텍스트와 컨트롤의 차이에 따라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시스템이 왼쪽처럼 구현이 있다고 하면 왼쪽처럼 맞춰주시면 되고 오른쪽처럼 되어 있으면 오른쪽처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의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분들과 협의하셔서 어떤 게 더 업무하는 데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결혼 여부, 트루 펄스를 체크박스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박스. 자, 그리드로 들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바디에 결혼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바디에 결혼 여부.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체크박스, 컨트롤. 에디트 타입을 체크박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체크박스는 단일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장, 리로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체크는요, 값이 true, false예요. true, false. 체크되면 true, 체크 안 되면 false. 자, 그런데 우리는 체크박스를 true, false가 아니라 YN으로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바디에 체크박스에 보게 되면 체크박스에 대한 추가 옵션은 밑에 있어요. 자, 셀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셀 체크박스일 때 true일 때 밸류 값 Y로 하겠다 우리는 N일 때 밸류 값 N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도 YN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false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드,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런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밑에 베이스라고 있을 겁니다. 베이스에 컴포넌트별로 다 샘플이 만들어져 있어요. 쭉 내리면 그리드 셀이 있습니다. 그리드 셀. 그리드 셀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별로 샘플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뷰 소스 하면 되겠죠. 뷰 소스에서 소스가 열리면
디자인 탭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여기는 데코레이션 타입,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데코레이션으로 줄 수 있고요. 여기 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타입이 버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자, 바인딩을 통해서 일단 구현을 했는데요.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 저희가 작업했던 원본. 원본을 봤더니, 원본은 저희가 지금 작업할 때 없는 넘버도 가지고 있고, 하단에 서머리 카운트도 가지고 있고, 쭉 갔더니 금액에 대한 합계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젠더에는 MW로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출력을 했네요. 저희는 앞에 남자, 여자, 기타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리드에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바인딩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리드를 만들다 보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인딩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드에는 그리드 EXPI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칙 연산. 컬럼과 컬럼이 각각 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하나로 합치는 거 해볼 거고요. 예약을 통해서 순번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드는 그리드 이꼴 데이터셋, 즉 그리드는 데이터셋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내부 함수 호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폼에 있는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뭐 변수도 참조할 수 있고,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사막 연산을 이용해서 뭐 M이나 W일 때 남자, 여자, 기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자, 순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 더블 클릭해서 순번을 넣을 겁니다. 자, 콜 0 앞에다가 마우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인서트. 콜 0을 선택하고 인서트입니다. 그러면 인서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바로 앞에다가 삽입을 시켜줘. 자, 헤더에 콜 1에 콜 0에 텍스트에다가 순번을 넣어줄게요. 순번. 자, 다음이 중요하겠죠. 바디에 순번에는 텍스트에는 뭘로 기입해야 되느냐. 자, 옆에 볼게요. 바인딩이 되어 있는 컬럼은 선택을 했을 때 바인드 콜론 EMP 라이드, 즉 연결할 데이터셋 컬럼명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바인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때는 텍스트의 옆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아이콘 Set Expression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예약어 코로를 써주시면 돼요. 자, 코로는 그리드의 로우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랭귀지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번부터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코로 플러스 1. 오케이. 자, 해보지 않아도 여기에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저장하고요. 자,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번이 출력이 됐죠. 가운데 정렬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시면 되겠죠. 자, 순번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건수도 해야 되겠죠. 건수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서머리 로우는 하나 추가 저랑 같이 썼습니다. 서머리 로우에 순번 셀에 텍스트의 익스프레션. 자, 이곳에는 dataset.get row count.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건 예약어예요. 그리드에 바인딩된 데이터셋을 지칭합니다. 즉, ds_emp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접근했다고 하면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장, 리로드 해보게 되면 6건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 쉬고 4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5시 한 15분, 20분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5시에 별도로 쉬지 않고요. 끝날 때까지 풀로 갈 테니까 잠깐 쉬시고 4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